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탈탈탈 탈탈탈탈. 네, 왜냐하면 저희 18회 요거 네. 발음 조심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요거 지금 살짝 긴장됩니다. 네, 18회 드디어 18회까지 왔습니다. 네, 곧 20회차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저희가 2016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에 이 방송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이 아니라 올해 마지막을 이제 기념을 해서 제 친구를 또 오늘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유성 씨 지인이 나왔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성 씨지만 네, 오랜만에 유성 씨가 직접 섭외를 해서, 왜냐면 제가 또 고등학교 한국에 와서 제일 한국에 입국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첫 이제 만났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그래서 이제 또 탈탈탈 섭외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게 여러 개를 촬영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또 제가 급하게 또 친구를 불렀습니다. SNS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민 씨. 네, 우리 네. 지민군. 네. 네. 평상시에는 지민아 이러고 굉장히 편하게 부르는데 방송이라 네, 좀 어색하죠. 씨는 너무 어색하고요. 군으로 알겠어요. 통칭하겠습니다. 네, 지민군. 네, 지민군. 네. 알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어색하다. 왜 이렇게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방금까지 반말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저도 일반인인가 봐요. 네, 방송 아직 체질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지민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깔끔해요. 네. 이 북한 남자들이 되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짧게. 아, 그래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좋아요, 느낌이. 나빠요? 좋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또 저한테 약간 경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네, 지민. 군이 아니라 님으로 네, 통칭하라는. 지민님. 네, 지민님. 알겠습니다. 네, 님. 네. 네, 지민. 네. 저 유성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민님, 제 친구 지민님의 탈북 스토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탈북 스토리가 좀 다른 분들이랑 또 조금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 생활한 기간이 좀 길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사실 친구들끼리 평상시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쵸.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는 사실 하기가 이 자존심상 또 저는 친구들한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북한에서 온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요. 강해요. 그래가지고 또 본인이 힘들었던 거 이런 거는 남한테 약해 보이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어떡해요? 오늘 탈탈 털리는 방송인데. 그동안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얘도 모를 거예요. 네.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님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맞아. 유성님도 네, 모르는 네. 게 많을 거예요. 알고 있는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 같아요. 님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성 씨는 탈북자 또 친구로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의 학생으로서 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는 26살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동갑인 거죠? 유성 씨랑? 네, 가족입니다. 동갑내기 친구. 되게 어쨌든 20대 중반이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린애 취급을 당하나요? 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어쨌든 어리죠. 어린 게 좋고요. 네, 그렇죠. 아직 네. 어리고 해서. 근데 이 친구랑 저랑은 워낙에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기 힘들 때부터 같이 딱 이제 초반부부터 친구 생활을 겪어서 저희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 그러니까 한국 적응, 한 걸 그러면 서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성 씨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쑥스러워요. 이게 뜯어내기가 좀 그래요. 내면 낼수록 구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약간 유성 씨가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많아요. 왜 나는 안 터냐? 왜 유성이라는 MC는 왜 안 터냐? 언제 한번 털어라. 같이 한번 털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렇죠. 네. 네. 뭐 어떻게 안 들어볼 수가 없지만, 그러려고 모셨으니까 한번 우리 지민님의 네. 몇 살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결심을 한 건지 뭐 편안하게. 예. 저는 7살쯤에 그때 이제 아마 그쯤에 이제 미공급 시대가 그 고난의 행군 시대가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 뭐 그런 거는 걱정이 없었는데, 슬슬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 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부가 하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죠. 정권이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뀌는 시점에서 거기서 이제 그 직위가 박탈되고, 그리고 또 집이 엄청
그때부터 가난했어요, 되게. 어디서 그때- 살았어요? 북한 고향이?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안주예요. 평안남도 예. 안주.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평안남도. 어디쯤이에요? 평안남도 안주면 PD님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아마 밑으로 지도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도로 딱 나올 예. 텐데 네. 거기에서는 넘어가는. 중국으로 가기가 편한 고장은 아니죠. 예, 평안남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이제 탈북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 고향에서는 아마 저희가 첫 번째일 거예요. 네, 그때는 그리고 전혀 뭐 그 미공급 세월 그 고난의 고난의 행군이 행군 94년부터 거의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거의 탈북하는 수가 적었거든요. 네.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탈북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군대들이 막 경비를 서고 이러지 않아요. 저희는 형제들끼리 뭐 이제 막 그 얼음 그 두만강이 얼잖아요. 그 빙판을 그냥 타고 그냥 쭉 걸어가도 군대들이 뭐 딱히 그렇게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갔다가 먹을 거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 당시- 그때는 그런 경우가 도망간다고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예, 먹을 걸 가지고 이제 온다는 그런 생각도 근데 이제 잡아라 하면 그때 이제 가서 잡고 이랬거든요. 완전 다른 거. 완전 네. 지금의 그러니까요. 탈북자분들이랑 완전 네. 옛날인 거죠. 저희 아버지 때도 예전에 그냥 그 강판 그 두만강에서 놀다가 중국 건너가서 중국집에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저녁에 집에 왔대요. 네. 옛날에는 그랬대요. 예, 예.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옆집 넘어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옆집 간다고. 예. 맞아요. 어, 그렇게 많이 다녔죠. 그럼 북한은 7, 8살까지 사신 거예요? 예, 7, 8살까지 살다가 이제 저희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하면 스토리가 엄청 긴데 얘기해 줘요. 예, 동기가 엄청 긴데 저희 첫째 누나가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저쪽 이제 국경 쪽으로 넘어갔어요. 무산 이쪽. 근데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안주나 이런 대도시가 잘 살았는데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 접어들면서 국경지대가 더 잘 살게 됐어요. 이제 몰래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거 그런 걸 그쵸. 통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 갔다가 중국은 되게 잘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다시 이제 안주로 와서 저희들을 이제 가족을 전체를 데리고 이제 무산에 간 거예요. 무산에 가서 이제 탈북을 이제 시도한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 가족 전체가. 그러면 뭐 부모님과 그럼 가족 형제 자매가 어떻게 돼요? 예, 저희 형제자매는 좀 이제 좀 굉장히 많은데 저희 형제만 6명이고 예, 엄마 아빠랑 해서 총 8식구입니다. 완 6남매예요. 대가족. 6남매. 집단 이동이에요, 이거는 거의. 몇째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아, 6남매 중 막내. 얼굴에 티가 딱 나요. 그러면은 뭐 지금 누나가 몇 명인 거예요? 누나가 4명이고 위에 아. 바로 위에 이제 형이 있습니다. 아, 형 한 명이 이제. 그럼 8명이. 네. 그럼 그럼 갑자기 부모님까지. 그때 이동할 때는 뭐 의심이나 이런 감시나 이런 걸 안 받고 바로 중국으로 이동. 감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빠가 또 이제 그 간부직에 계셨으니까 이제 떨어졌다고 해도 그 감시는 항상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에 이제 집도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이제 팔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이제 그 막 초상화 막 이런 거를 다 숨기고 아빠 이제 당증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완전히 뭐 신발 깔창 이런 데 숨겨가지고 밤에 도망쳤는데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는 기차 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통행증을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몰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이런 대도로나 이제 철길 따라서 가면 안 되고 이제 산을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평안남도에서부터 무산까지 가는 그 기간이 저희 3개월 걸렸거든요. 걸어서 가다 보니까. 걸어서 가니까 예. 산 넘고 네. 아이고야. 거기서 아니, 이제 설날을 보냈어요. 당시 나이가 그때 7살, 네. 8살이었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힘이- 당시에 이제 엄마가 저를 업고 네,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 많았죠. 고생 많이 네. 하셨겠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누나가 한마디 정말 중국 잘 산다더라. 우리 거기가 살자라는 이 말 한마디만 믿고 가족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이동을 결심. 먹고 믿을- 살기 위해 네, 간 믿을 거잖아요. 수밖에 없. 그러니까 그냥 남아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그냥 누나 말 그거 뭐 정확히 전체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희망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은 8살부터 중국에서 사신 거예요? 네, 8살부터 살다가 이제 저희 중국에 있을 때도 거기 막 잡혀나가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도시나 이제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산에 그 나무를 베서 이제 기틀집이라고 이제 그 통나무집 네.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이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중국 사람들이랑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산 속에다가 집을 짓고 그냥 가족끼리 이제 네, 아이고. 사냥 아빠랑 저희가 이제 나가서 사냥하고 그러니까 원시시대였어요. 누나는 이제 빨래하고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이제 주워서 주워서 근데 그때가 제가 26년 산 중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아 그래 왜요? 그때가 뭐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거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저희 이제 전체가 되게 화목하게 살았어요. 아빠랑 저희 이제 아들 둘은 나가서 사냥하고 아빠한테서 사냥법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누나들은 뭐 집에서 뭐 빨래하고 요리하고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주워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던 잘 짧은 시간이죠. 한 2개월 정도가 아, 제일- 2개월밖에? 예,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요?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뒤에는 사실 저희 그 깃털집이 있는데 저희를 보고 이제 다른 탈북자 가족들도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저희 땅이 지금 중국 땅인 거죠. 그렇죠. 예. 산인데 그 중국에는 산마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이런 뭐 다 썩은 나무나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걔네는 그 사람들은 나무를 이제 나무를 뱄구나. 뱄어요. 이게 이깔나무라고 해서 그 진짜 좋은 나무가 있어요. 완전 올고준 나무. 고수 딱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그 산주인이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나갈 때 저 위에 집도 통나무로 집 지어 사는데 왜 우리만 잡아가냐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 이제 연루돼서 같이 잡혀나갔거든요. 그럼 북송된 거예요? 예, 북송된 거예요. 가족 전체가? 예. 8명이? 아 그러면 부모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으로 나가서 그 당시엔 당시- 어떻게 그 중국에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까지 넣진 않았고 글쎄요. 저는 이제 누나랑 이제 그 당시에 막내 누나랑 저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이제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냥 그 무산에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구호서에 저희 감금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전직 간부였으니까 바로 그 고향으로 호송됐거든요. 호송돼서 근데 그 당시에는 아빠를 뭐 감옥에 넣고 막 고문하 이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좀 예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와라 집도 다시 다 주고 그 먹고 살만하게 해줄 너희들만큼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가족들 와서 다시 그냥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중국에 와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더 이상 여기서 아무리 뭐 잘 산다고 해도 희망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그 가족들을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풀어주게 해서 저희한테 보낸 거죠 이제. 근데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다시 돌아오지 말고 그러니까 자식들 데리고 다 중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남편이냐 자식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식들을 결국 선택해서 이제 중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이제 그때 이제 들켜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 그럼 당시 지민님 나이는 그 당시 제가 아마 8살 아니면 9살 그쯤일 거예요. 아 정말 어린 나이인데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아 친구인데도?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그 얘긴 들었어요. 예전에 중국에 살 때 통나무집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고 막 사냥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자기 뭐 잘 잡고 뭐 잘난 얘기만 했지. 이게 가슴 아픈 얘기가 비하인드에 있는 줄은 몰랐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그러면 육남매가 다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단체로 이제 또 다시 탈북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누나들은 뭐 다시 다 그냥 혼자씩 탈북했고 도망쳐 나갔고 갔죠? 예 그리고 둘째 누나는 이제 중국에 있을 당시에 그 팔려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족 그분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여자들을 팔아 넘기고 막 이런 게 인신매매 하는 게 많았어요. 돈 받고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가 걸려서 이제 저쪽 팔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행방을 몰랐어요. 나머지 누나들은 이제 다 알아서 탈북했고 이제 저랑 이제 누나 그리고 형 이렇게 그 미성년자였던 예, 당시. 그렇게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왔죠. 그 당시에는 뭐 군대를 끼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군대를 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깡도강이라고 해서 그냥 네. 그러니까 낄 필요 구호소에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거기서? 아니요.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마다 경비를 서요. 근데 좀 경비 부실해요, 되게. 허술해져. 예, 허술하고 이제 근데 이제 신발이나 이런 옷을 다 벗기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겨울이었으니까 그 옷을 벗기면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아. 그래서 그냥 내복만 추워. 입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 그래도 그냥 맨발에 내복만 입고 도망쳤어요 그때. 겨울에요? 예, 그 겨울 여기보다 훨씬 춥잖아요. 훨씬 춥다면서요? 예. 북쪽이니까 더 춥겠죠. 부산 쪽이면 바로 백두산 밑이에요. 네. 그러면 구호소에서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네, 그냥 그 라이터 하나만 들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저희 나중에 와서 꼭 보답 할 테니까 이런 옷가지 같은 거를 좀 빌려달라 해서. 북한이죠 그 당시 부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좀 뭔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런 걸 줬거든요. 저희 그 당시에 어리고 했으니까 그거를 입고 다시 이제 탈북을 했는데 군대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야 너희 어디가 이랬는데 저희 그냥 저 배고파서요 이러고 그냥 그 빙판을 그냥 걸어갔어요. 이러고 군대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진 예. 20년 전에 그런. 네. 아, 많이 달라졌구나. 네, 지금 뭐 막 그 철저 막 하고 막 전기가 흐르고 이래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그렇게 변했구나. 와 씨. 탈북은 의외로 쉬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중국에서 그럼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아니요 그때 또 잡혀 나갔어요 저희가. 뭐 세세하게 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때 네. 부산에서 셋이 예. 저기 고아원에서 나와서 네. 옷을 빌려 입고 두만강을 건넜어. 근데 건널 때 거기가 중국 건너가면 중국 어딘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도 네.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브로커도 없이 지금 네, 간 거잖아요. 네. 그냥 중국에 가자 하고 네. 넘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빨리 얘기를 해줘봐요. 그때부터 이제 넘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로 그 두만강 넘으면 그 하천이라는 이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해서 건너갔는데 그때 이제 또 잡힌 거예요. 바로 한 이틀 후에 또 잡혀 나간 거예요. 이틀 거기서. 만에 다시 예. 북송이에요? 그게 이제 마을에는 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수시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잡혀 나간 거죠. 저희 또 사람이 셋이? 셋이 또 잡혀 나갔어요 그때. 그때 엄마 행방도 모르고 다른 누나 엄마는 그 당시에 이제 안주 저희 고향에서 아빠랑 같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하도 도망가니까 저희가 아마 그곳에서 도망간 게 한 횟수로 따지면 한 20회 넘을 거예요. 근데 탈북 성공한 거는 그때 이제 삼형제 빙판 타고 갔을 때 그때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냥 북한 땅에서. 네, 땅에서 고아원에서 들어갔다. 그 근처에서. 잡혀 나갔다 들어갔다가 예. 이거를 몇 년 동안 그 무산에서 그럼 그렇게. 몇 년이 아니고 한 1년은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정도? 그 정도.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번 네, 넘게 20회. 탈옥을 시도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걔네가 그래도 계속 도망치면 딱 이렇게 주심물로 해놓고 아. 때리거나 체벌을 하고 이러시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운이 좋았는지 거기에 이제 반장 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저희들 굉장히 이뻐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도망가도 이제 위쪽에 보고를 하지 않고 눈 감아줬구나. 좀 많이 눈 감아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탈북했다 다시 들어올 때는 조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고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희를 청진에 그 큰 구호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호송을 한 거예요 저희를 호송을 해서 청진 곳에 갔는데 거기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철창이 몇 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눈 청소해야 된다 해서 저희 막내 누나가 눈 청소 배정 받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도망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나 봐요. 근데 누나가 청소를 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동생 혼자? 둘을 냅두고. 어떻게 해서든 중국 가서 돈을 구해서 좀 데려와야겠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빼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갔어요. 근데 저희는 무섭잖아요. 누나가 없고 그쵸.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그래서 막 누나를 막 미워하다가 누나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어? 막 이러고 형이랑 막 얘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거기서는 그 청진고사의 그 반장 형이 또 저희를 또 이뻐했었어요. 그래서 괜찮 걱정하지 마 누나 올 거야 이러면서. 누나는 그때 몇 살이었어? 누나가 그때 아마 13살 이 정도였어요. 예. 13살에 동생 2명을 탈옥시키겠다고. 아니 탈옥이라기 아니 탈옥이래. 프리즌 브레이크예요 뭐야? 탈북을 시키겠다고 지금 본인이 돈 벌겠다고 그렇죠. 혼자 목숨 걸고 나간 거잖아요. 제가 또 그렇지. 개인적으로 누나를 알아요. 학교도 같이 다녀서 누나 얼굴이 아는데
그럴 만한 얼굴에 그럴 만한 체격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이건 뭐 한국에서는 아직 초딩이에요. 13살이면 아니 그러면 누나 없이 그러면 청진 예, 형이랑 저 둘이 청진고사에 있었는데 구호소에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청진고사에서 그냥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도 형 우리끼리 도망갈까 했는데 그 도망가다가 막 걸려서 맞은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옆에 다른 형 그 반장 형도 그냥 무리하지 말라 그냥 아.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 뭐냐 갑자기 왠지 막 저희가 이제 기독교를 접한 게 있는데 기독 아빠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뭐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뭣도 모르고 그냥 간절한 마음에 막 기도했어. 아 제발 엄마 아니면 누나도 빨리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예, 엄마가 와서 우리들이 이제 거기 구호소는 원래 보호자가 오면 그냥 내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와서 저희 데리고 가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옷 이런 거 사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우리가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 보러 가야지 이제 거기 우리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래서 아 그래 좋아 했는데 아빠 보는구나 했는데 엄마가 이제 나가서 조용히 얘기해 주는 게 거기 안 갈 거야. 이제 우리 중국 가고 거고 아빠는 엄마가 이제 따로 가서 어떻게 해서 빼내 올게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믿었죠 그거를. 그리고 엄마가 저희를 이제 그 업고 그 당시 어렸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좀 말썽꾸러기였나 봐요. 그래서 업고 내려갔는데 그때 절벽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물 빙판이거나 이럴 때는 좀 거기에 경비가 좀 셌어요. 왜냐면 그 짧은 기간에 경비가 좀 강화됐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절벽 같은 그런 곳에서 탈북을 했어요. 강을 건넜죠. 건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잡혀나가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그 자식들한테는 이제 아빠 보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구호소에서는 빼내갈 때 고향으로 갑니다 해야 이 친구들을 엄마 쪽으로 부모님 쪽으로 보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아마 그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미리 결심을 하셔가지고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형이랑 같이 둘이 넘어서 어머니랑 셋이 같이.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누나 이제 연락이나 다른 누나도 4명이나 있는데 그 누나들의 연락이나 이런 거는 안 됐어요? 연락은 이제 된 거는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은 게 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왔거든요. 나머지 누나 2명은 한 명은 이제 중국 저 깊숙이 남쪽으로 어딘가에 갔고 그리고 큰 누나는 거기에 있었고 둘째 누나는 이미 팔려간 상태고 완전 뿔뿔이 네, 흩어져. 전체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리고 막내 누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네, 어디? 저희가 탈북했을 때 있으려고 했던 그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3살. 네, 거기 갔다가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잡혀나갈 것 같아 하고 그 한국 기독교에서 후원하는 그 고아원 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기독교에서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키우는 거기에 이제 저희를 넣었거든요. 이제 잠시 맡긴다고 했는데 그 잠시 맡기는 게 3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거기서 밖에 못 나와 3년 동안 밖에 못 나왔어요. 아 그럼 고아원 안에서만 생활해야 네네네. 왜냐면 나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예. 아 신분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땐 뭐 먹고 이런 거는 전혀 어차피 후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괜찮게 살았는데 엄마 없이 그럼 엄마는 어디 갔어요? 3년 동안? 엄마는 이제 일하시고. 그때는 뭐 하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 당시에 엄마를 이제 아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찾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고아원이라는 게 이제 그 개미굴 같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엄청 많아요. 막 저기 있고 막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여기가 위험하다 하면 계속 애들 이동시켜요. 이렇게 여기 검사 온다 하면 딴 데 이동시키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고아원 건물을 아니에요. 하는 게 못 하는구나. 네, 그렇게. 가정집이에요 그냥. 아 그냥 예, 가정집에. 아파트 가정집. 아 그럼 이제 나중에라도 엄마한테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는 안 여쭤보셨어요? 네,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왠지 그걸 물어보면 우리를 안 찾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3년 동안 어머니는 못 뵙고 그러면은
형이랑 누나, 막내 누나랑 네. 셋이. 네, 그 막내 누나도 거기서 또 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고아원이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아. 저랑 형도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형이랑은 다시 만났고 누나는 그때부터 헤어져서 8년 동안 헤어졌었어요. 그때부터. 8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는 시점 그때 이제 누나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그러면 잠깐만 고아원에 있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 당시 아마 9살부터 아마 11살 이 정도까지. 9살. 그럼 그때 형은 바로 우리 형은 몇 살 차이나요? 2살 차이. 2살 차이. 그럼 형도 뭐 한 11살부터 한 13살. 예, 예. 어쨌든 초등학교 진짜 어린 나이에 그게 뿔뿔이 흩어져서 다닌 거네요.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이랑 거의 생리별이 계속 돼가지고 고아원이라는 데는 그럼 밖에 못 나가고 항상 그 안에서만 뭘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성경을 한 4번 정독했을 거예요. 나 네. 한 번도 정독한 적 없는데. 한 4번 정독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건 그 스토리 전체를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쓰기도 했었으니까. 네, 한글을 몰라가지고 그 성경책 보면서 한글을 배웠었거든요. 학교를 못 다녔다 보니까. 그럼 성경 공부도 하고 네. 뭐 밥 이런 거는 이제 고음을 해주니까, 부면서 예. 해주니까. 그럼 평소에 그러니까 뭐 24시간 중에 어쨌든 성경 공부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성경 공부만 한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라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 TV 보든지 아니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다른 공부는 한 거 없어요. 그러면 또래들이 이렇게 좀 많이 거기 있어요? 북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애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혼자? 북한 전체 다 이제 북한 애들인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5명? 한 가정당 5명 정도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제 또래가 아니고 이제 다양했어요. 뭐 그 당시에 17살 형들도 있었고 저보다 동생 애들도 있었고. 식으로. 그 지역이 어디 정도 됐는지는 알아요? 네, 그게 아마 중국 영길이었을 거예요. 길림성 영길.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중국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중국어를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있을 땐 중국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고 말할 줄도 몰랐고 글도 쓸 줄 몰랐는데 이제 3년 후에 이제 누나가 저희가 이제 거기도 위험하다 해서 저희 누나가 이제 그 북경 쪽에 있었거든요. 셋째 누나. 예. 저희 셋째 누나가 네.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옷 장사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저희를 못 찾고 있다가 어떻게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천진 거기서 그 천진이랑 그 사이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천진에서 심양까지 와서 심양에서 저희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왕복 한 3번 가는 그 거리를 누나가 빨리 보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예.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저번에 저희 저번 주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택시를 타고 연길에서 심양까지 이틀 가는데 그 택시비로 중국 돈으로 무슨 네. 만 원인가 네. 이렇게 냈. 70만 네, 그 정도인데 이 지금 그 길이에요. 그렇게 저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누나 이제 그 북경주에 가서 이제 너희도 학교들 다니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 가서 거기서부터는 뭐 잡혀나갈 걱정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중국 경찰차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했었어요 저희가. 아니 신분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중국은 아무리 우리나라 저 법치국가가 아니고 법치국가라고 해도 뭔가 인맥이 더 잘 통하는 나라라서 누나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공안국이었다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얼마 만에 누나를 그러면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셋째 누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한 거의 한 4년 정도, 예, 4년 4년 정도. 그 당시 다른 누나들과 어머니 아버지 상황은 절대 모르는. 그 당시에 엄마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냥 누나 근처에 저희가 이제 북경 그 근처에 있었고. 연락이 되는 상황 예, 그 누나랑은. 예, 그냥 큰 누나는 이제 저쪽 연길 쪽에 이제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거기 중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이뤘고 나머지 이제 막내 누나랑 둘째 누나는 행방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럼 얘기를 좀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해줘요. 그러면 그 어떻게? 셋째 누나랑 그럼 거기서 얼마나 산 거예요? 거기서 여기 올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얼만큼인 거죠? 한 4년, 3년, 4년. 5년, 네, 5년 정도. 네, 그 정도 5년. 정도.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학교 공부도 다니면서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이제 또 그때는 좀 풍요롭게 살았어요. 누나도 돈도 잘 벌고 해서 저희들 뭐 한 하루마다 용돈씩 계속 줬었는데 풍요롭게 살았고 그때는 제가 꿈이 그 만화가 있는데 그림도 뭔가 배우고 싶고 또 좀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한국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아예 그때는. 근데 거의 2006년도 그때 이제 저희 그 막내 누나가 연락이 다 온 거예요.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에. 몇 년 만에요? 거의 뭐 한 5년 만이죠. 거의 4년 5년 그 정도. 전화를 와서 나 지금 그 뭐냐 한국이다. 한국에 누나가 먼저 왔거든요. 아, 첫 번째로 온 예, 게 막내 누나인데. 네, 처음으로 와서 저희 전화 온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게 저희 행방 몰랐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국정원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 북한에서 이제 탈북 바로 했을 때 그 초기에 알고 지냈던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우리 가족 그거 뭐냐 연락 닿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저희 알고 있었으니까 어디에 사는지 이거 전화번호 알려줄게. 그래서 그럼 물어서 네네네 그쵸. 그래서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 받고 진짜 쇼크 먹었어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거의 딸이랑 8년 만에 이제 딸이었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이제 우리 동생들 아직 어리니까 이제 한국에 나랑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추워도 조금만큼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누나 연락 닿고 뭔가 공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뭔가 나도 뭔가 새로운 그런 데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누나 그럼 우리가 한국 갈게 이러고 형이랑 나 이제 갈 준비해서 그래서 셋째 누나는 또 우리가 가는 이제 브로커비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그 북경으로 보냈거든요. 기차 타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머니랑 누나랑 이렇게 다 한 가족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셋째 거의. 누나랑 엄마랑 이제 네 명이서 형이랑 해서 네 네. 명이 지냈던 같이 거죠? 산 거예요. 네네네. 그 다른 누나도 아예 네, 그 둘째 연락이 안 누나는 됐어요? 둘째 누나는 뭐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둘째 누나는 그 오는 과정에서 만났어요. 에? 그 몽골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거 이따가 이제 탈북 네.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예, 예. 들을게요. 예. 제가 그때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저기 막내 누나는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누나들이 많아서 지금 나이가 헷갈리는데 그 당시에 아마 누나가 20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지금 들으면서 계속. 아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민님이랑 형만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요? 네. 네, 예, 예. 왜 한 번에 그러니까 다 왜 엄마랑 엄마랑 누나는요?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그 모험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만큼 이젠 지친 거예요, 이제. 아, 네, 지쳐가지고 여기서도 잘 사는데 뭐하러 굳이 또 다시 그 목숨을 걸고 가겠냐. 근데 저희는 좀 뭔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리고 누나 있는 데로 가고 싶고 저희 거기서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한상에 이제 젖어가지고 이제 가자 이렇게 결심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형이랑 둘이 떠난 거예요? 네, 둘이 이제 몽골로 떠난 거죠. 몽골, 내몽골 통해서. 어떻게- 몽골은 어떻게 좀 갔어요? 몽골 오는 과정 좀 얘기를 아, 좀 해줘요. 예, 왜냐하면 예. 나는 태국으로 와가지고 몽골에 아.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북경에서 당시에 몇 년도였어요? 그 당시가 2007년도였어요. 그럼 몇 살인 거지? 몇 살? 몇 살? 17살. 17살? 네. 나랑 똑같은 나이에 탈북했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경에 이제 가서 저희 누나가 저희 그 브로커비를 중국 돈으로 그 브로커한테 주고 그 브로커 되게 착했어요. 그 브로커한테 돈 주고 우리 동생들 마지막이라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북경에서 이제 그 큰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뭐 저희는 그때 철이 좀 없었죠. 그냥 뭔가 한국 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새로운 세상. 그랬는데 이제 누나는 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그냥 뭐 우리한테 뭐 한국 도착하면 연락해 이러고 그리고 바로 누나 이제 갈게 이래야 돼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 보니까 누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헤어져야 '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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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그때 이제 북경에서 저희는 이제 내몽골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버스 타고 거의 뭐 한 2시간 이틀? 그 정도 그 침대 버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한 이틀 갔었어요. 그 당시엔 그래도 중국말도 좀 잘하고 중국 네. 사회 같은 것도 좀 잘 알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는 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때는 또. 어. 그러니까 제가 12살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 계속- 살았으니까 계속 중국어를 했으니까. 한국어가 좀 서툴렀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는 도중에서 그런 잡혀나갈 걱정은 안 해서 왜냐면 거기서 잡힌다고 해도 어차피 누나가 빼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 일단 중국어가 유창하게 되면 예, 뭐 무서울 거 없었겠죠. 맞아요. 근데 저희끼리만 간 게 아니고 다 팀으로 가잖아요. 뭐 5명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은 너무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거여서 그 사람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막. 아 오히려 네, 옆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내몽골 갔는데 거기서 내몽골은 내몽골 외몽골이 그 중간이 국경지대잖아요. 중국하고 이제 외몽골 경계니까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철조망 7개가 있어요. 중국하고 몽골 사이가. 근데 그 철조망 하나 간격이 한 1km에서 2km거든요. 아, 그 정도 간격인데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 뭐 그 사막이잖아요. 몽골이 사막이라서 어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지만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평선이다 보니까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지 이게 철조망을 7개 다 넘을까 그거를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저녁을 택했거든요. 저녁을 택한 이유가 이제 달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면 직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직진으로. 그래서 달을 뭐 1시 방향으로 정해서 직진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안 가서 방향을 몰라서 이제 죽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뭐 크러싱 영화에서 나온 그것처럼.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해서 5명이 한 팀이. 5명이 한 팀을 이제 갔는데 그 철조망이 좀 허술한 철조망도 있어요. 막. 근데 그 원래 3개가 몽골 거고 4개가 중국 거예요. 그래서 4개만 넘으면은 상관없어요. 잡혀도.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4개만 넘자 해서 한 3시간 걸었거든요. 막 그리고 가다가 숨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는 도중에 중국 공안차들이 왔다 갔다. 여기는 막 장갑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순찰. 이게 보여요? 예, 보이는데 그때마다 이제 딱 이렇게 숨으면은 그 막 사막이다 보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숨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걸 넘으려는데 4번째 개가 철조망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거기 막 전기가 흐르거든요. 마지막. 그 마지막이라고 좀 세게 예, 아니 해놨구나. 그러면 그거를 지금 5사람이 가이드도 없이 알아서 네, 다니는 알아서. 거. 그러면 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는 그 위치까지 그러니까 그 철조망 철조망이 첫 있는 번째 위치까지? 철조망까지 이렇게 열어준 그 역할만. 그리고 걔는 가버릴 거야. 나머지는 가버리고. 알아서? 예. 그러면 그때 지민님은 17살, 네. 형은 19살. 아, 그럼 네. 나머지 3명은요? 그 뭐 다 어르신들이에요. 뭐 한 30 넘는 분도 계셨고 50 그 정도 계셨고. 남자들이었어. 아니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럼 여자 셋에 네. 남학생 남자 둘. 둘.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둘이서 지민님이랑 아직도 어색해요? 어색한데 형이랑 지민님이랑 그럼 둘이서 아예 그거를 인도를 해가지고 거의 예, 그쵸. 그래서 저희가 철조망 아마 열는 거는 이제 남자들이 해야 남자- 되니까 아. 저희 형이랑 저 이렇게 열고 다 보내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 형은 아무래도 제가 동생이다 보니까 동생을 먼저 이제 빼주고 좀- 싶잖아요. 그래서 네. 형이 이렇게 열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나 들어가려고 해서 또 안에서 벌려야 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막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여기 끼어가지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막 그 철조망 끼어가지고 살이 다 파졌었어요. 그때. 그런 네. 아유, 그럼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뭐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몽골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 한 3일 정도만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근데 네. 그 시간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온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들 5명이 생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도 그 브로커가 같이 타고 아, 이제 버스. 거기서 숙소를 잡아가지고 준비를 이제 시킨 거죠. 뭐 옷도 사주고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고 이제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여기서 실컷 뭐 막 양고기 이런 거 막 사주고 먹고 그리고 이제 철점하고 이제 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역할이 끝난 거죠. 거기서. 그러면은 그래서 그 마지막 철조망 아 맞아 형. 마지막에 이거. 됐다.
어떤 걸? 마지막 아, 철조망 철조망. 전기 예, 예. 그건 흐른다면서요. 어떻게 넘었어요? 마지막 철조망은 이제 그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전기가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 옷 있잖아요. 옷을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틀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비틀어서 벌린 그 엄청 그 단단해요. 그게 팽팽했고 그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다 하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무사히 넘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거 그 조명탄이 터지는 거예요 위에서. 조명탄 터져가지고 아 뭐지? 이 몽골 이 우리가 넘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서 막 군대들이 막 총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서라고. 응. 그래서 막 나왔는데 우리가 아, 여기가 중국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면 그게 이렇게 돌아서 그 건넜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예. 철조망을 간 걸 수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위에 봤는데 그 군용 차들 보니까 그 번호판에 그 몽이라고 써 있었어요. 몽은 몽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내몽골 군도 몽이라고 써 있어요. 그 몽골은 원래 한자 안 쓰거든요. 근데 거기 한자로 몽이라 써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중국이구나. 큰일 났다. 자 이러고 숨어 있었는데 막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총 막 들이대는 거예요. 나오라고. 근데 군대들 말한 거 보면 몽골 말인데 내몽골 군대들도 몽골어 쓰니까 그래서 중국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이기 보면 여기에 모자에 그 몽골 휘장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 여기 몽골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아 다행히 몽골군에 예, 몽골군에게 그때 잡혔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게 잡히면 이제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였으니까. 근데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몰라서 막 칼이나 이런 그 독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챙기고 다 챙길 거야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챙기고 왔다가 이제 아 안전하다 해서 칼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사막 거기 묻어놨거든요. 그럼 지민님도 그런 걸 챙겨 왔었어요? 네, 저희도. 뭘 챙겼어요? 저는 칼을 챙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마 약 그런 걸 챙겼던 거. 아니 뭐 그걸 17살이고 칼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걸. 아 만약에 잡히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게 오히려 더 예, 나으니까. 만약에 잡혀가면 이제 뭐 그때는 뭐 고문당하고 이런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 나이에 알았어요? 예, 그때는 그런 것까지 좀 각오했던 거. 만약에 되고 그러니까 무사히 건너간다는 확률이 50% 그러니까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생각해서 가져갔었죠. 그 나이에 어머니도- 그런 걸 아니 생각했다는 그래서 게 그 군대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궁금하시대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만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여기 그거 씌우는 거예요. 봉투 씌우는 거예요. 이제. 네? 봉투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 테러범들 에, 같은 에. 네, 그런 거 씌워서 이제 보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군대 그게 아마 기밀이다 보니까 국정지도 음.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거 씌우고 수갑 채우고 묶어서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몸에 뭐 있는지 얘네가 뭐 간첩인지 아니면 뭔지 이거 확인을 다 하고 그리고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몽골어로 막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거의 한 70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쁜이 아니구나. 예. 근데 예. 그 몽골에서 누나 만났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 그거는 이제 몽골에서 여러 단계를 걸쳐가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절차대로. 처음에는 국경에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생활하다 또 난민촌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가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비행장으로 가서 얼마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자기 순서대로. 그 과정에서 이제 국경지대에 있을 때는 뭐 몰랐었는데 저희가 그 난민촌이라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거긴 좀 자유롭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림 그리는데 그림 그리고 제가 이름을 써요 항상. 이름을 썼는데 거기 막 뭐 이렇게 썼는데 성이 되게 특이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아 이 성이 되게 특이하다 이제 자기랑 이제 전에 같이 그러니까 전 단계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성인데 뭐냐 친척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헐깃해서 아 그래요? 혹시 그분 가족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러고 그리고 뭐 큰 언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큰 누나가 한쪽 얼굴 화상 입었거든요. 그 북한에서. 그래서 화상 입었다고 하더라 하니까 그때 이제 아 우리 누나구나. 예. 아 우리 누나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 사진이랑 저희가 어차피 먼저 나가게 되니까 얼굴을 못 봐요 어차피. 저희가 나가면 누나가 오니까. 그래서 저희 사진이랑 저희 형제들 이름을 써서 쪽지를 해서 사람한테 부탁 이게 누가 오면 그걸 전달해 주라.
그래서 그 누나가 그 저희가 간 다음에 사람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안 거지. 우리 앞에 우리 동생들이 있구나. 이미 가고 예. 있구나. 어차피 국전에 가면 만나니까 이제는 가족들 다 연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누나가 알게 됐대. 아 진짜 소름. 결국은 한국에 와서 만났어요. 그럼 거기서 총 얼마나 있었다? 몽골에서는 얼마나 있었던 한 거예요?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그 처음에 그 이제 그 사람이 성이 특이한데 네. 그 하면서 이제 누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막 진짜 어느 정도 저희는 거기에 있을 때는 하루 빨리라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지금 형이랑 둘이 예, 있던 예, 거잖아요. 계속. 예, 그래서 막 정신병자 걸릴 것처럼 막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우리 바로 전에 있다고 하니까 뒤따라오고 예.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이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뒤로 밀려져도 상관없으니까 누나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죠 그때. 그때 그러면 말이 없어요 오늘 유성 씨가. 아니 친구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새롭네요. 그리고 참 다른 사람 같죠 갑자기. 그 친구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친구 아닌데 좀 새롭고 무슨 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네. 네 아무튼 그러면은 몽골에서 그렇게 그러면 형이랑 이제 비행장 근처에서도 잠깐 그 네, 근처에 체육관에서 한 주 정도 거기서 준비하면서 이제 옷을 사주고 왜냐면 이제 북한 사람이랑 그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옷도 사주고 해가지고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이제 근데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해도 돼요. 네. 저희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네. 다 얘기했어요.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가짜 이제 여권을 이제 만들어서 맞아요, 그거 다들 하죠. 그러세요. 예. 네. 그 준비 과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나는 좀 걸리구나. 궁금한 게 이제 그 몽골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민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몽골 그 군대들한테 잡히면 네. 안전한 거잖아요 이제. 예. 근데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해요. 좀 혹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왜 군부대에서 이민국에서 뭔가 그 거기서 넘어가 그 생활 같은 거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뭘 어떻게 먹고 그리고 네. 그 유성 씨는 태국으로 왔으니까 환경 같은 이렇게 거 철창에서 네. 지냈다면서요. 날씨 같은 것도 좀 네. 날씨는 그 일교차가 진짜 심했어요. 아침과 저녁은 막 겨울 같이 추웠고 낮에는 진짜 여름 막 진짜 사막이다 보니까 사막이 엄청 맞아요. 더웠어요. 일교차가 엄청 네. 심하죠 사막은. 날씨는 그랬고 그리고 거기는 좀 저희 엄마가 누나를 다 태우러 왔으니까 누나 엄마들 말 들어보니까 몽골은 그 생활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뭐 1인당 침대 하나씩 있었고 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대사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먹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쌀이랑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양파, 감자, 뭐 당근 이런 거를 계속 주고 물자도 줬어요 그때. 오. 1인당 담배 2갑씩 한 주에. 그리고 뭐 칫솔, 좋아요. 치약 이런 것도 항상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은 좋았는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것 그쵸. 때문에. 예. 계속 지금 너무 유성 씨랑 너무 비교되는데 네. 어떻게 해? 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몽골이 원래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가슴 아픈 얘기냐면 저희 고모랑 누나도 몽골 오더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몽골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70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참 대단하고 뭔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있을 당시에는 몽골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그 철조망 넘는 그 과정이 위험한 거예요, 엄청. 저희 바로 다음 단계 사람이 그 철조망을 그 펜치로 이제 끊고 온 거예요. 원래 끊으면 안 돼요. 뒤에는 다른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최대한 끊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끊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뒤로 오는 그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다 잡혀나갔대요. 30명이. 네,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브로커들은 딱 정해놓은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를 발각이 네. 공안에 발각되니까 네, 벤치로 이렇게 해놓으면 알잖아요. 발각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저희가 이게 정해진 시간이 1시간 안에 이게 딱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국까지 오는 게 일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지금 저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족 얘기 듣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못 끌고 왔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탈북경로 뭐 이렇게 해서 쭉 오늘 얘기를 좀 들어봤고 일단 그러면 뭐 누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형도 네. 그러면 안심이 뭐 그러면 그러니까 형이랑은 어쨌든 계속 같이 다닌 거잖아요. 예. 그나마 잠깐이죠. 형이 그래도 있으니까 예. 어린 나이에 약간 그쵸. 위로가 되고 그쵸.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형이랑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생활 좀 얘기해. 그러니까 중국 생활이 난 너무 궁금해요. 아. 그 7년이라는 시간을 그 베이징에서 있으면서 학교는 안 다녔는지 어떻게 중국어를 그렇게 잘 배웠는지.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학교를 다녀서 중국어를 잘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땐 또 나이가 어리고 이제 언어 습득 능력이 이제 빠를 때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이제 말도 몰라가지고 막 바디랭귀지 하고 막 손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중국 애들이다 보니까 걔네가 뭘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밥 먹자 얘기하는데 만약에 못 알아듣다면 걔네가 알려주는 거야. 밥 먹자 이거 이렇게 알려주면 이거다. 그게 그거구나 하니까 그제 또 본토인 발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거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됐을 때뭐 친구는 어떻게 가서 만났고 어떤 공동체에 가서 사람을 만났고 친구는 이런 걸 아예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한 그때는 거예요? 이제 엄마도 거기 계셨고 이제 누나도 거기 있었으니까 누나 뭐 지인들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집들마다 놀러 네. 가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다 하니까 애들이 막 놀러 왔어요. 그냥 막뭐 새로운 친구가 있네 이러고 와서 이제 또 자기네랑 놀러 가자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이제 학교 가야지 해서 또 학교도 들어가서 학교 애들이랑- 갔어요? 네, 학교도 물론 뭐 잘 다니진 않았지만 그건 중학교를 간 건가? 거기서 이제 소학교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다닌 거지. 초등학교. 형이랑 같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도? 아니 형은 학교 안 다니고 이제 저만 이제 형은 학교 다니기 싫어해서 학교 안 다녔는데 형은 그때 누나랑 같이 내가 듣기로는 알바를 했다고. 네, 알바.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럼 무슨 알바를 해요? 중국에서는 일하는데 딱히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형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그건 형 얘기니까. 네. 그러면 네. 지민님은 그러면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예 학교만 다니고. 저는 그러니까 알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바 형식을 알바? 했었는데 제가 아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국의 그 고대 이제 그 가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우리나라 그쵸. 막 영화에 보면 막 용이 이렇게 문양이 따져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여기 붙여서 그걸 이제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걸 잠깐 배웠었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목화? 뭐라고 하죠? 조각. 조각. 목판 조각. 목판 조각. 네, 이런 거를 직접 해서 뭐 팔았어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돈 받고 그냥 어. 이렇게 하고. 재능이 있으면. 아니 그림을 뭐든 진짜 잘 하는구나. 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궁금하다. 2부에서 얘기를 좀 드릴 거지만 정말 이게 손기술이 뛰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7년이 아니죠.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 그러면 어떻게 엄마랑은 같이 살았어요? 누나랑 한 집에서? 아니면 누나랑 같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누나네 집이 좀 잘 사니까 이제 집도 깨끗하고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누나랑 같이 사는 게 좋았죠. 근데 엄마가 이제 막 보고 싶다고 오라 하면 또 엄마 집 가서 몇 달 있다가 엄마랑 누나랑 따로 살았어요? 엄마는 이제 농촌에 그냥 뭐 농사하면서 살았고 그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그쵸. 좀 열심히 살았던 거고. 예. 누나는 무슨 일을 중국에서 했어요? 그 뭐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뭐냐 옷가게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알바하다가 누나가 또 뭐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주인이 체인점 형식으로 이제 누나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스스로 그래서 점장이 되셨군요. 예, 와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예.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들 찾고 이제 예. 엄마랑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누나는? 누나는 이제 누나랑 엄마는 원래부터 이렇게 연락이 됐었대요. 단지 우리 동생들만 못 찾았어요. 근데 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맥락이 하나 있어. 엄마가 고아원에다가 우리 아들들 좀 맡겨달라고 엄마가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맡겨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랑 연결이 있고 엄마는 대충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다가 내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야지.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이 많이 되길래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3년 동안.
이동한 그 경로가 굉장히 이제 좀 비밀스러워져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잘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여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잡혔어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연락할 수 있는 그게 없죠. 아, 그러니까 어느 고아원으로 보냈는지를 엄마가 알 수가 없었던 네, 알 수가 거구나. 없죠. 어떤 집에 가 있는지. 아, 그러니까 엄마도 직접 맡긴 게 아니라 어떤 중간의 단계를 통해서 맡겼는데 이제 그 그 사람은 교회를 중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네. 이제 이 이제 선교 활동을 예. 이제 중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네. 하면 불법이니까 네. 잡혀서 감옥에 간 그렇죠. 상태여서 이제 못 찾았다. 그렇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 대목이 약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들을 어디 남의 손에다가 맡겨놓으면 손에 일이 안 들어오고 계속 자식 생각 나니까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이 아마 3년 동안 어머니 더 간절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앉아서 있었겠지만 에, 네. 그, 거기 있을 때 본 뭐 한국 소식 드라마. 네. 그 어떤 드라마 봤어요? 맨날 잡혀 있으면 TV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TV만 봤고 또 그때는 저희 시작 그때 H.O.T 막 이런 연예 있잖아요. 네. 이분 연예인들 잭스키스. 잭스키스, S.E.S, 베이비복스 막 와우. 이런. 네, 그때 그때요? 예, 그때고 막 그리고 한국 만화 막 성가드 만화 그 뭐냐 그 뭐지? 그 은비까비 옛날 옛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은비깨비? 예. 아! 그막 장독대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고 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사네. 그리고 막 드라마 보니까 막 집이 아주 그냥 다 막 전원주택. 그리고 막 잘 실제로는 안 살잖아요. 그래요. 네.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예, 모든 사람 다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래서 저기 다 잘 사나 보다. 무슨 드라마 봤어요? 그 당시에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미사 받고 그리고 겨울 연가 그리고 풀하우스 뭐 이런 거. 예. 프랑스는 빠지지가 않네. 다 오네 진짜. 네. 그런 걸 봤으니까 뭔가 이게 한국으로 올 때 그 가정들이 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충분히 들고 그리고 또 힘들었잖아요. 그 몽골 그 체류 기간이 7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예전에 타봤어요? 한국 오기 전에? 아니요, 중국에서는 비행기를 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이제 처음 타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이 공중에 뜨다가 막 떨어지면 그때는 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 다 죽으니까. 다 죽잖아요. 상공 막 몇천 미터에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걱정하게 했는데 별로 정작 타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잊고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그 통과하기 전에 이제 그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군대들이 그 검열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권을 딱 보는데 여권에 도장이 입국 도장이랑 출국 도장 찍잖아요. 근데 입국 도장이 없이 출국 도장만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보고 딱 누르려고 하는데 옆에 거기 그 몽골 군대 한 별 2개 이 정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눈치 주는 거예요.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겠다 하고 오, 통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네, 있어요? 몽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 이제 알았어. 군대들이 한 몇 명 이렇게 와서 그 게이트에 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딱 네. 옆에서 이렇게 사인을 네. 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죠. 네. 아. 훨씬 안전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딱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여권 이런 건 형식상이네. 그냥 형식상. 보내도 되긴 하지만 사실 비행기를 타고 그 내리면. 여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여권을 본인한테 이미그레이션에 도장을 찍어서 본인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걸 네. 받고 나서 그 비행기에서 뭐 쭈져 버려요 아니면? 아니죠. 그게 여권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권이란 거는 한국하고 몽골이 그렇게 뭐 체결된 게 아니고 이건 국제 그거잖아요. 예, 연맹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가짜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모를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여권을 진짜 여권을 갖고 사진만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성별, 같은 성별 이거를 사진만 붙여서 통과시켜서 도장을 찍으면 그거를 이제 다 걷어요. 걷어서 다시 나가서는 네 나가서 다 걷어서 그 사람이 수거하는구나. 그쵸 아. 수거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에 그걸 쭈져버리라고 해서 쭈져서 화장실에다 버렸대요. 물 내려서. 왜냐면 그건 정말 가짜 여권이니까. 가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러면 그 몽골 갈 때도 어쨌든 브로커가 필요하고 어쨌든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지금 누나가 다 네, 뭐그 중국에 계시는 누나가 그걸 다
다 해준 거예요? 네. 부담을 한 거예요? 형이랑 지민님 모든 그 네네네. 돈을 누나가 정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누나도 또 한국에 부담을 그 원래는 브로커는 처음에 한 번 그리고 끝났을 때 또 나눠서 주잖아요. 반으로 주죠. 예, 성공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주는데 처음에 있는 거는 저희 형이랑 저 이제 합쳐서 아마 한 얼마였지? 한 2만 원인가 그리고 중국 돈 2만 원 정도 됐을까요? 뭐 100만 좀 넘게. 그거를 현금으로 주고 여기 와서 이제 막내 누나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거예요. 이렇게. 아 막내 누나가 네. 또 남는 돈을. 네. 알겠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비행기를 탔잖아요. 지금 가짜 여권 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한겨레 학교라는 데 다니면서 저랑 이제 만나서 친구가 그래요. 됐던 사연부터는 2부에서 저희가 바로 돌아와서 2부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2부로 돌아와 주시는 저희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말이 오늘 안 나오는 것 말이 안 같은데 나오는데 머릿속에 네 하얘가지고. 저희 바로 2부로 나오니까요 여러분 바로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탈탈탈 18회 1부였습니다.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신 차리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18회. 카페인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2부에서 아주 멍 때리면서 우리 네, 많이 놀랬죠, 네, 우리 친구에게. 지민님의 얘기에 정말 쇼킹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런 얘기 알았으면 저는 좀 잘해주실 걸. 네. 네, 이제부터 인정합니다. 잘해- 이제부터 되죠. 잘해주면 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이 학교 생활을 같이 궁금하면 했다고 하니까 500원. 없어사. 네. 네. 아니 학교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유성 씨 학교 학창 시절도 들으면서 이제 또 지민이 학창 시절도 듣고 싶고 네 많이 네, 궁금한데 대한민국에서 몇 년간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죠? 지금 거의 9년은 됐고 이제 거의 10년 돼가죠. 10년 10년이 돼가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몇 년도에 입국을 했어요? 2007년도 겨울쯤에 그쯤에 이제 몽골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8월이었고요.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는 그 시점이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아.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어떻게 몽골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못 탔어요? 이게 약간 중요해요. 요즘 매 사람들마다 네. 못 타고 왔는지. 아 그래요? 네. 어떤 비행기? 네 맞아요. 몽골 비행기냐 한국 비행기? 저희는 그거 그 아시아나 타고 왔어요. 뭐 퍼스트 클래스였나요? 아니면 이코노미였나요? 그냥 이코노미였던 거예요. 이코노미였어요. 그렇군요. 그 당시 약간 캐치를 한 게 있어요. 2007년도 저도 이제 타고 왔잖아요. 12월 달에. 그때 저도 아시아나를 탔고 이코노미를 탔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나 봐요. 국정원이랑 항공사랑. 그때마다. 네, 그 전에는 또 뭐 대한항공인데 네. 비즈니스를 끊어줄 수도 있고 약간 그게 있네요. 뭔가 다 다르네. 같은 네. 시점에서 찾았어요. 독특했던 게 저희가 비행기에서 딱 탔을 때 이제 도착했잖아요 인천공항. 그러면 그 스튜디오스들은 다 아나 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다 내리기 전에 몽골에서 오신 분은 몽골에서 이제 탑승하신 그 단체 열 몇 명은 내리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내 방송. 네, 안내 방송. 그래서 이거 우리구나. 여기 그냥 사람들 다 나가면 이제 대사가 들어와서 그 여권을 걷어요. 그때까지는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네, 비행기 여권을. 안에. 비행기 안에서까지. 그때는 이제 한국 도착했으면 어차피 여권 심사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빼면 되니까. 근데 그때 좀 약간 좀 창피했던 게 인천공항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네. 막 그 사람들 막 기다리고 막 플랜카드 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 엄청 많이 막 그 사람들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막 심사하는데 저는 따로 이제 막 국정원 직원들이 막 옆에 쪽문으로 쪽 게이트로 저희를 빼내가니까 사람들 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저긴 뭔가. 네, 옷 되게 잘 입으면 막 연예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되게 후줄근하니까 뭐 난민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그 나오는 게이트 앞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옆으로 쪽문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나왔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네. 예. 그 인천공항 딱 도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 이제 한국 땅을 밟은 네. 거잖아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한국 왔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위에 딱 봤을 때 여기 그 비행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창문 딱 네, 보는데 여기가 한국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뭐냐 그렇게 막 문명 꿈에 나가는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었죠? 건물들 보면 뭐 가끔가다 뭐 멋있는 건물도 있는데 뭐 그냥 뭐 좀 후줄근한 건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인천공항은 되게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네. 그래서 역시 한국이구나. 그래서 좀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네. 기내 아직 언제 꿈에. 접어버려졌는지 네. 뒤로 가면서 한번 궁금해. 그리고 나는 아까 궁금했던 게 이제 누나가 이제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네. 국정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누나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국정원에서 할 때는 못 나왔어요. 이제 국정원에서는 나온 기수들마다 이제 조사를 다 끝나고 이제 나가야지만 자리가 나잖아요. 그때 또 거기서 이제 오니까. 오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만나고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차이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몇 달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제 뭐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나온 거죠. 예. 아 그럼 국정원에서도 아 우리 누나가 뒤에서 오고 있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수시로 그때는 뭐 서식을 다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서식을 다 듣었으니까. 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럼 그 국정원에 와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야 너네 누나한테 우리가 쪽지를 전해줬다 이런 말을 들은 거. 아그 그쵸. 아는 사람이랑. 네, 그런 사람 전해가지고. 오. 어차피 다 아는 사람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고 있었네. 네. 거기가. 어, 아이고. 그러면 국정원에 도착해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민님도 어쨌든 그 A4 용지 뭐 다 쓰고 독방에도 있었어요? 독방은 뭐 다 뭐냐 이거 조사를 받으면 다 독방에 있는 건 당연한데 저는 뭐 사실 쓸 게 없었어요 거기. 그 9살에 북한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네. 근데 원래 그 조사할 때 되게 좀 약간 좀 빡시게 하거든요. 막 얘 간첩인지 아닌지 걸러내야 되니까. 근데 엄격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저를 이제 조사했던 그 대사분이 저희 그 누나가 올 때 맡았던 대사인 거예요. 아 예, 막내 예. 누나. 그런 예, 그분이 또 몽골에 있을 때 그분이 저희들을 알아봤어요. 너의 누나가 누구지 이러고. 근데 그 대사가 좀 약간 되게 뭐지? 엄청 빡셌어요.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으면 다 울고 나갈 정도로 엄청 빡셌거든요. 저희들도 막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대사님이 딱 우리를 알아보고 아마 이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너 누구누구 동생이지? 너희 얘기는 이미 다 누나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딱히 뭐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냥 간식 이렇게 좀 먹고 있으라고 그냥 이러고 쉬다가 그냥 나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국정원에 있을 때 그러면 그 몽골에 왔던 국정원 네. 직원이 네. 한국에 와서 조사를 그쵸. 직접 한 네, 거예요. 네. 그 사람 무슨 애착이 있나 봐요. 아니면 사실 나도 이제 인연이 되게- 친구로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뭐 내가 돈 50원이라도 있으면 줘주고 싶고 약간 이런 동정심이 뭐라는 거야? 생기고 술이나 아마 사줘요. 그랬을 밥을 거예요. 사줘요. 밥을 차라리. 그 직원도 왜냐하면 정말 아픈 얘기고 가족이 다 이렇게 산사같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으니까. 아 근데 되게 대단한 인연이네요. 왜냐면 그런 데다가 한국에 먼저 와 있는 막내 누나를 맡았던 분이면 내가 봤을 땐 그분이 좀 자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누나를 자기 양딸로 삼겠다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 정도로 애착을 네. 가지고 있었으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그 대사님이 그 대사님은 아닌데 저희가 여기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왔어요. 제가 이제 막 조사를 받고 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아 내가 알려줄게 막 이러면서 그냥 얘가 뭘 알겠냐고 막 이러면서 내가 알려줄게. 다 직원들끼리. 네, 야 얘가 뭘 알아. 야 내가 써줄게. 야 나한테 다 있어. 이거 봐. 네. 참고해. 무슨 저는 소리인지 쓴 게 알겠다. 딱 한 페이지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렸을 때 예. 나왔으니까. 그리고 막 너 어디서 도망가면 어디에서 넘었지? 한데 거기가 무산이기도 하고 인강이기도 하고 어디였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제가 위치는. 그러니까 너희 누나가 어디라 썼으니까 그 보고 컨닝 페이퍼를 네, 줬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제가 기억을 안 나. 제가 뭐 간첩이겠어요. 그렇다고. 이미 해서. 신분이 네, 다 다 알고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누나는 그래도 그나마 장소 이런 걸 기억을 나이가 네, 좀 맞아요. 많았으니까 기억하고 어린 나이니까 아마 이해가 충분히 돼요. 지금도 좀 후회되는 게 그 당시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이를 줄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뭐 많이 줄이잖아요. 그거. 많았죠. 이게 네. 약간 암울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맞아요. 탈북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이를 한두 살씩은 다 줄여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거기서 받기 때문에 한두 살 내려서 번호를 박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네. 그 그 나이구나. 나이로 이제 네. 한국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 액면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네. 그 법정 나이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네. 왜요? 네? 줄일걸? 한 2살도 이렇게 하죠. 네. 제 친구 중에는 많아요. 그래서 한국 알잖아요. 네. 와가지고 이 족보가 꼬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 실제 나이는
20살이래요. 근데 법정 나이로는 18살이야. 그럼 나랑 친구잖아. 그럼 친구라고 하는데 형이라고 자꾸 부르래. 뭐야. 이거 주민등록 상에는 형이 이게 친구인데 자기 둘 자꾸 중에 형이라고. 하나만 해야지.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한겨레 학교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한국에 왔을 때가 그럼 나이가 17살. 17살인 거죠. 나랑 같은 나이에. 진짜. 왜냐하면 고딩들. 선배예요, 선배. 에? 하나원 선배고 국정원 선배예요. 한 기수인가 두 기수. 105 기였으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105기 제 107기. 2기 차이. 그럼 국정원에 나와서 하나원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한겨레 학교를 네. 다녔을 거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마 한국에 와서 진짜 행복했던 그때가 아마 하나원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하나원에서 딴 사람들 막 나가고 싶다는데 저희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뭔지 막 나가기 좀 아쉬운. 네. 왜? 왜냐면 왜요? 거기 친구들이 재밌었으니까 이제 같이 놀고 이제 한겨레 학교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같이 사는. 예, 거기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애들끼리 막 이제 놀고 교회나 뭐 교회 천주교 불교 불교. 이런 거 가서 다 간식 타고 먹고. 예, 그렇죠 간식 타고 또 애들이랑 막 놀고 이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막내 누나가 면회 들어왔겠네. 네 막내 누나가 저희들한테 뭐 옷이나 너희 뭐 갖고 싶어 이러면 옷뭐 입고 싶어 아니면 어떤 거 먹고 싶어 막 이러면 누나가 이제 저희 누나가 한겨레 학교 다닐 때 저희는 하나원에 있었지만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한겨레 학교로 보냈어요. 공부하고 저녁이면 또 하나원에 가고. 그러니까 누나를 계속 볼 수 있었잖아요. 거기. 맞아요. 네. 이 그러니까 누나가 그 당시 한겨레 학교 학생이었잖아요. 네. 왜냐면 누나가 당시에 몇 살이었는데요? 20살. 20살 네. 20살? 네. 그러면 거의 7년 만에 누나를 처음 봤나? 네. 그쵸. 그 어떻게 어땠어요?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알아봤어요 서로가? 그때 본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원래 그 가족이 와서 이제 진술하잖아요. 내 동생 맞다 이런 식으로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딱 그 뭐 저희 조사받을 때 국정원에 왔어요. 와서 저를 딱 보고 근데 제가 좀 약간 냉정하고 좀 이성적이라서 누나를 보면 막 울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누나 안녕 그냥 이런 식으로 7년 만인데 누나 7년 안녕. 만에 왔는데? 네, 제가 좀 그래요. 아, 형도 그랬어요? 근데 형은 막 울어. 형은 좀 감성적이라서 형은 막 누나 보고 울었는데 누나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이놈은 독해가지고 나를 보고 울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누나는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있고. 아니 누나는 이제 나를 본 내가 울지 않고 그냥 누나 안녕 잘 지냈어 이러는데 누나가 뭐 울음이 나오겠어요 여기. 어이가 없었지. 몇 년 만에 본 건데. 그럼 누나가 이제 한겨레 학교를 들어갔고 그래서 한겨레 학교를 왜 한겨레 학교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한겨레 학교는 그러니까 누나가 있었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집 원주로 배정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차피 뭐 사람도 없고 누나가 한겨레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 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나 따라서 그냥 한겨레 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전학이든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던 계기는 누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나가 20살인데 그 중3 그 반에 들어갔어요? 아니 고등학교. 고등학교. 거기가 고3까지 졸업이 되는 다 시스템이에요. 있으니까. 학교 아예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20살이어도 이제 학교에 들어간 건 늦게 들어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유성 씨를 만난 거예요? 네, 한겨레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죠.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이 친구가 지민님이 이제 네. 아침 저녁으로 학교를 다니고 나서 이제 학교를 거기서 이제 정식적으로 다니면 기숙사 학교예요. 거기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이기수 늦게 와가지고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 친구를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같은 애들이 오면 관심을 전혀 안 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지금처럼 말랐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왜소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냥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유성 씨 처음 만나면 어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좀 살쪘는데 그때 얘도 말랐어요. 네. 진짜 말랐어요. 네. 바지 막 이렇게 겹쳐 입을 만큼 말랐는데 인정하죠? 네, 인정합니다. 네, 진짜 그렇게, 말랐어요. 네, 그렇게 말랐었는데 그때는 어차피 뭐 딱히 근데 이제 좀 많이 얘기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나이가 같잖아요. 동갑이니까. 거기는 뭐 학년이 같다고 해서 나이가 같은 건 아니니까 제가 아마 중3 때 그 유성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고1. 한 학년 위로 그때 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 친구보다 네. 좀 잘해가지고 네. 그때 시험 테스트를 보고 학교를 배정을 받거든요. 아. 나이 상관없이 나이도 얼마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만 그나마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거에 학교를 맞춰서 배정을 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막 그러니까 17살 나이인데 이제 중1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고등학교 1학년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반마다 완전히 다른.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유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급 저 얘기는 뭐예요? 저 지금 유성 씨가 일부러 써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같네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신 해주세요. 아니요. 아 왜요? 아, 본인이 말씀하셔야 돼요. 저 때가 아마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춘기. 근데 많은 이제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하면 한국에 와서 이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사춘기가 같이 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럼 17살에 네, 사춘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연애도 그때 처음 연애했던 거고 좀 여러 아까 가지 말한 감정들 때였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 좀 약간 성격이 진짜 막 그 날카로웠어요. 진짜 날카로웠어요 그때. 그래서 뭔가 누가 나를 좀 뭔가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면 막 바로 그냥 막 공격성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사춘기에 또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때 무슨 사고를 쳤죠? 그때 사고를 좀 많이 쳐서 선생님들한테 좀 찍혔었어요. 이제 문제하라고. 아, 문제아였구나. 네, 문제하라고 찍혔는데 좀 근데 일반 학교 나오면 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일단 모든 애들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만 이제 뭔가 이제 삐뚤어지거나 하면 문제아를 이제 찍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담배를 피는 거였는데 담배는 이제 중국에서 살다 보면 담배 아마 다 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북한도 많이 핀다고요. 저도 많이 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몇 살이에요? 아유, 저는 뭐 15, 16, 14 뭐 이럴 때 계속 담배 폈어요. 지금은 안 피지만 끊었지만. 그냥 지금 담배 때문에 설마 유급된 거예요? 담배 때문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하러 찍혔던 아, 저 거고요. 솔직하게 털어도 예, 봐요. 예, 난 예. 다 아는데. 근데 저거 때문이 아닌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유성이도 뭐 저희들이랑 이제 같이 놀고 했었는데 아마 같은 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엮이진 않았어요. 그 사건에. 근데 저희 이제 같은 반 학년에 이제 어떻게 신입생 복학생 형들이 들어왔는데 그 형들하고 좀 엮였어요. 엮여가지고 저희 그 약간 텃세 싸움. 텃세 싸움이 부렸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텃세 싸움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걔네가 좀 약간 말썽꾸러기였어요 진짜.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막 건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걔네한테 뭐라고 말해도 안 듣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희 이제 친구들 건드려서 그때 걔네를 혼내주러 가자. 그래서 옥상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패싸움 했구나. 그렇게 했는데 걔네가 결국은 학교를 나갔어요. 걔네가 학교를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이 학교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보다 많았어요. 형들이었는데 우린 텃세가 있고 거긴 나이가 많고 하니까 이게 대립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일선에 서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뭐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갔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학교 더러워 못 다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학교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완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사건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사건 처음에 겪은 사건은 그 애들이 문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쟤네가 골칫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저희 보고 잘했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들이 원래 저희 싸우면 막 혼내고 했는데 그때 그 쌤이 가장 이제 무서웠던 쌤이 좀 저희들을 막 괜찮아 걱정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 저희가 그때는 잘못했죠. 저희 이제 친구를 건드렸는데 얘가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전달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네가 나를 욕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화나니까 가서 불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얘가 이제 까본 거죠. 잘못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싸웠는데 그때 이제 걸려서 저는 그때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한 100일만 다니면 졸업인데 그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진술서에 가장 주범은 나라고 저로 이제 적시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누구 이렇게 적시돼 가지고 사람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또 제가 가장 이제 문제아였으니까 이제 담임이 얘는 이제는 내보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못하겠다. 넌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선생님 봐주세요 막 이런 것도 그 당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너가 만약에 졸업을 하고 싶으면 봉사 시간을 300시간 채워야 된다 했는데 300시간?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냥 나갈게요 이러고 나가서 결국을 졸업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원했던 대학이 홍대 미대였거든요. 홍대 미대 제가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엎친 데도 엎친데 학교도 유급당하니까 어차피 대학교도 합격해도 못 가고 또 불합격을 이제 통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심정이 엄청 진짜 막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이제 교차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 이제 교육청 찾아가서 나 학교 배정받겠다 하니까 거기서 뭐 그래 뺑뺑이로 돌려서 너 집 근처 오는 학교 가는데 거기가 이제 일반 남고였죠. 그러면 일반 남고도 1년을 다닌 거네요? 네 다녔어요. 그러니까 22살까지 학교를 다닌 거죠. 네. 그래서 22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22살에 3학년. 네. 그 한겨레 학교 다니다가 일반 남고를 다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한겨레는 뭐냐 공학이죠. 네, 네, 남녀공학이고 모두 다 북한이 고향인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네. 기숙사 학교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고에 완전 한국 애들만 있는 네. 곳에 그것도 나이도 많았잖아요. 그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좀 마찰이 생기는데 제가 들어가서 공개하진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뭐 북한에서 왔다 이걸 얘기 안 하고 나는 중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고 그리고 좀 문화도 다르고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런 거 그리고 나이 차이도 좀 나는 것도 그래서 걔네가 막 이해하고 했는데 거기도 일반 학교에 좀 막 일진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있죠. 어디 가나 있죠. 네, 그리고 또 남고다 보니까 그런 일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주변 친구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저 혼자잖아요. 전에 한겨레학교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는 막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무서운 게 없었다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가니까 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도 좀 이제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뭐 그건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아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뒤 돌아보니까 주먹이 한 5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근데 여기서 까불면 안 되겠다. 그쵸. 진짜 사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거기서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최대한 참았어요. 내가 여기서까지 졸업 못하면 여기서 이제 사고가 생겨 졸업 못하면 난 그때부터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 걔네랑 화해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는데 걔네랑 그렇게 화해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원래 꼭 처음에 싸운 사람들이 나중에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 이렇게 훈훈하게 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네. 이제 22살이었으면 이제 형은 24살이고 네. 그럼 그 당시에 가족들은요? 그러니까 가족 엄마랑 누나 4명은 다 한국에 지금 왔잖아요. 네, 그 당시엔 다 와 있는 상태. 다 한국에 와서 그럼 다 만났어요? 네네 같이 살지는 못했어요.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집이 또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제 집 그러니까 배정받은 거로 거기서 살고 저는 이제 학교 때문에 형이랑 저랑 이제 저 지금 강북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누나들 이제 시집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다 이제 따로 살게 근데 그래도 뭐 자주 놀러 가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 와서 그 이제 6남매와 엄마를 네. 몇 년 만에 이렇게 다 모였었을 거 한 자리에 아니에요? 언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아직 언제 다 모였어요? 그 누나 한 명은 아예 연락이 안 되던 누나는 어떻게 찾은 거예요? 네, 그 팔려갔던 누나. 팔려갔던 나 그러니까, 둘째 누나 맞아요. 그 네, 몽골에서 네. 찾아왔. 그게 그 네. 누나가 둘째 몽골에서 누나. 찾은 네. 누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가족은 연락이 네, 되지만 이제 아빠 소식은 언제 접한 거예요? 아빠 소식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점을 봤어요 엄마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저희 아빠 키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이 아빠 여기에 올 때면
아빠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 점쟁이가요. 네, 점쟁이가. 근데 그게 맞은 게 형이 그때 15살 이 정도 됐을 때 거의 키가 아빠 한 10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북한의 친구로부터 이제 사망 소식을 들은 거죠. 중국 쪽에 아니 중국에 있을 때 아빠 소식을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아예 북한에 지금은 뭐 아빠도 이제 돌아가시고 네. 하니까 북한에는 아예 가족이 아무도 연락을 그쵸. 하거나 아예 그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가족이나 이런 가족은 없네요. 거의 뭐 저와 관련된 거는 거의 없고 이제 엄마 동생이나 이제 이모들. 네, 이모들은 뭐 엄마가 찾으려고 하는데 현실상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쪽 국경지대가 아니라 그 안쪽이니까 네, 힘들죠. 네, 감시도 심하고 해서 그렇게 몇 년 만에 가족이 그렇게 다 모인 거였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 만에 네. 거의 뭐 한 그 8년. 통나무 집에서 네. 지내고 그 다음에 처음인 거예요? 네. 몇 년 근데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까지도 다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셋째 누나가 중국에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중국으로 간 게 아니고 그때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누나. 아 아직 한국에 안 오고? 아, 예. 한국 국적이 아니라 중국에 예, 중국 국적이에요 누나는. 그냥 중쌀. 예. 한국말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이제 중국에서 거의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한국말 못하고 건나는 저희가 뭐 누나 딱히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왜냐면 누나가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사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거의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 다 같이 만난 적 없어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이제 설날 보내고 그러면 누나가 또 보고 싶으면 또 중국 가서 누나 있고 만나고? 네, 누나 애기 나오면 또 애기 봐주러 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몇 년 만에 네. 누나랑 엄마랑 만났을 텐데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만났을 땐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속 편하게 그쵸. 만날 것 같아 이제. 네, 왜냐면 이제 이제는- 한국 국적이 이게 있고, 있고 하니까. 편하게 네. 만났으니까. 저희 엄마가 설날마다 이제 그 처음에 설날에 이제 다 모였을 때 이제 저희 형제들 누나 한 명을 제외하고 형제 다 만났었고 또 매형들이 매형들이 3명이잖아. 지금은 4명인데 매형들이 또 모이고 조카들까지 모이면 진짜 사람 많거든요. 진짜 대가족이에요. 네. 대가족이네. 그래서 저희 누나들 결혼할 때 저희 친구들 이런 건 인맥은 없으니까 사람이 적어도 이제 직계 가족 찍을 때는 저희가 뭐 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일 때는 진짜 자리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이제 집은 작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좀 행복함을 느껴요. 뭔가 좀 사람들도 많고 매형들 또 조카들 뭐 그런 만나고 또 공간은 작아서 막 진짜 막 거실에서 이러고 자는데 그래도 뭔가 그게 행복일 것 그게 같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엄마가 다 모인 자리에서 나의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내가 오직 바랬던 거는 너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밥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을 가장 이제 원했고 바랬다. 하지만 그걸 아직 이루지 못했죠. 이제 누나는 중국에 있으니까 저희 다 같이 모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루겠죠. 그렇죠. 뭐 이제 쉽잖아요. 아니, 중국 국적인데 합법적으로 그럼요. 뭐 네. 방문하고 네. 만나고 이래서 모이면 되니까. 이제 뭐 우리 지민님의 개인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22살에 왜냐하면 고3. 제가 한겨레 학교를 다닐다가 제가 먼저 전학을 일반 학교로 나왔어요. 저는 얼마 안 다녔어요 그 학교를. 얼마 안 다니고 나왔고 이 친구는 거기 남았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동안에도 연락은 가끔 했어요. 학교 어떻게 지내냐. 왜냐하면 저는 지민이보다는 형이랑 좀 더 친했어요. 지민이 형이랑. 아 지민님 같은 형이요? 학년이다 보니까. 같은 학년이고 이제 유성 씨가 지민님을 이제 섭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름표들을 제가 만들거든요. 근데 형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딱 오셨는데 헷갈렸구나. 제가 안녕하세요 지연 씨죠? 그랬더니 아니요 지민인데요. 그래서 네? 근데 형 이름인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 다시 만들었잖아요 이름표. 왜냐면 형이랑 제가 더 친했어요. 왜냐면 같은 반이고 거의 같은 방이기도 했었어요. 아그 기숙사. 기숙사? 네. 그래서 더 친하면서 동생들 같이 친하고 이랬었는데 네. 형이 아직 거기 남아 있었고 형도 이제 그 학교를 같이 다녔었으니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이름 그러다가 헷갈렸대요. 제가 기억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학교 나와 생활할 때는 거의 못 만났죠. 그 이후로 좀 얘기가 듣고 싶은데 그 그때, 고3 생활 연락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그 한국의 그 고3 생활이라는 게 네. 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아무도 안 돌아가죠. 안 근데 가거든요. 나이가 또 많은 상태에서 어린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면 네. 조금 뭐랄까 사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막 시켜도 이렇게 형이라고 대접 좀 해주고 이렇게 어깨 펴고 학교 다닐 수 그런 있는데 게 반대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하면 그쵸.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사실 그 애들이 뭐 딱히 뭐 나이 차이 난다 해서 막 그런 뭐 소외감을 주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모르게 소외감 느끼잖아요. 뭔가 그쵸. 모르게. 본인이 예. 느끼는 게 있죠. 네, 다행인 게 거기 복학생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다른 애 복학생, 아, 그러니까 한 살 지금- 차이 나는 애 복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수시로 저희 반에 놀러 와서 저랑 이제 같이 뭐 놀고. 뭐 얘기도 이것 좀 그러니까 머리 큰 애들이 머리 큰 네. 애들까지 같이 놀고 네. 이러면서 그리고 걔네가 이제 또 나도 복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걔랑도 같이 자주 놀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 반에 이제 반장 회장이나 뭐 이런 애들이 저희 집 근처에 살거든요. 같은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걔네랑 같이 이제 택시 1,000원씩 모아가지고 같이 택시 타고 집에 오고 또 저녁에는 또 걔네들이랑 막 몰래 술 이렇게 하고 근데 왜냐하면 정말 이게 애매한 게 22살이면 성인이에요. 네. 그래요.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교복을 입었어요. 학교 안에 들어가면서 못 먹으니까. 그쵸. 그게 좀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많이 했겠어요. 아니 그 심부름은 많이 안 했는데 반대로 막. 그때 이제 제가 교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재미있는 게 있었던 게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당연하죠. 해주세요. 그때 교복을 입었는데 전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들려서 담배 한 대 달라 했는데 제가 교복 입었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때. 미친놈이라는 예, 생각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이없어가지고 학생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 저 학생 아니에요. 교복이 그 교복 아니에요? 저희 교복이 올 블랙이거든요. 올 블랙이라서 아 교복 아니 그때 좀 뻔뻔했는데 아 교복 아니에요 이거 정장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민증 줘봐. 민증 보니까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네. 성인이구나. 죄송하다고? 네, 죄송합니다. 줬어요 담배. 네. 얘 담배 피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형사가 사복 입은 형사가 갑자기 찾아와. 나 형사인데 그 혹시 그 뭐냐 미성년자 아니에요? 이 교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교복 아니죠. 그리고 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증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쪽 형사인지 먼저 보자고 하니까 진짜 형사인 거예요. 보시면. 네. 그래서 민증 보여드릴게요. 네, 민증 보여드릴게요.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 내 사람 성인이야. 성인이구나 해서 내가 근데 이거 교복 아니었어요. 뭔 교복이요? 이거 그 종장인데 이러니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여기 뭐지 단추 거기에 그 막 학교 이름 써 있잖아요. 고등학교. 제가 빨리 가리고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 이러고 빨리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정말.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림 그리고 싶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내가 듣기로는 그림 그 홍대 그림 네. 그리는 데를 가려고 제스를 한번 했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아직도 그 꿈은 유효한 거예요? 계속. 제가 그 꿈은 그 홍대 지원하게 된 계기가 원래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되게 가난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도구도 없고 연필도 없고 했을 때 그 고아원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샤프심 있잖아요. 그거를 종이로 말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밥알 있잖아요. 그거를 막 비비면 그 지우개 효과가 나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림 그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막 그림 막 필기 도구부터 시작해서 엄청 좋은 게 많잖아요. 마음껏 그냥 그렸어요. 좀 미술 동아리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막 뭐 청소년 뭐 경기도 청소년 뭐 포스터 대회 이런 데 나와서 상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좀 자만심이 생겼죠. 나 그림 잘 그린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조사받을 때 거기 그 그러니까 경비서는 경찰 있잖아요. 의경. 네. 그 사람들이 갔어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학생이세요? 예, 뭐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대학 가겠네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나가서 이제 홍대 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미대가 있으니까 거기 꼭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름을 기억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홍대 미대 지원하겠다 했는데 거기 엄청 세잖아요. 거기 그쵸. 홍대 미대가 엄청 센데 제가 또 그때 자만심 막 상도 타고 이랬으니까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러고 학교를 딱 하나 넣은 거예요. 홍대 미대만. 네, 홍대 미대만 넣은 거예요. 100% 신뢰를 했구나. 네. 여긴 날 받아줄 거야. 네, 무조건 받아줄 거라 해서 실기를 봤는데 1차는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근데 제가 면접을 진짜 바닥을 면접 점수를 바닥을 쳤어요. 왜냐면 그 당시 면접도 처음이고 뭔가 물어보고 질문하는 걸 되게 추상적이게 질문해요. 홍대답게 질문해요. 네. 그러니까 대답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이 친구들이 왜 다시 지원을 하지 않았냐, 뭐 재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때 이제 삼수죠 그러면 재수가 아니라. 뭐 나이는 상관없이 그래도 현역이죠. 뭐. 그쵸. 졸업하고 바로 고3 하죠. 졸업하고 바로 가면. 예. 네. 그래서 근데 왜 재수를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좀 현실직시한 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가정을 꾸렸을 때나 뭐 그럴 때는 이제 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 훨씬 많은데 내가 이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제 남한 아이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어 그거밖에 그쵸, 없다. 중국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외대를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외대 중국어학과. 네네. 네. 그럼 23살에 1학년 들어가서 네. 그 이제 학교 생활을 쭉 해서 지금까지 네. 해오고 지금 있어요. 4학년. 네, 4학년. 그럼 마지막 학기인 거예요? 한 학기 남았습니다. 그쵸, 이제 네. 졸업이죠. 네. 아. 네, 저랑 똑같아요. 저도 4학년 이제 행복해요 지금. 곧 끝나니까. 좋겠어요. 네. 네, 흥분해서 마이크 치고. 그리고 졸업해도 그렇게 좋은 일이 없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미 졸업한 사람. 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예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는 넣고 그냥 이제 취미로. 네,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꿈 같은 거는 이제 그걸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항상 내가 하고 싶고 언젠가는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 그게 딱히 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포기한다고 해도. 지금도 계속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디서 이제 뭐 사파 이런 작업 좀 의뢰하면 가서 해주고 이제 용돈도 벌고 또 뭔가 뿌듯하고 내 뭔가 이제 그런 취미에 대한 그런 뭐 욕망 이런 것도 이제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뭐 여기서 단체를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물망초 재단이라고 이제 세터민 청년 학생 요리조리 갔다 왔던. 그 갔다 물론- 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세터민들 세터민이 아니죠 이제 네. 탈북민인데 그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많이 해요. 거기서 이제 책도 형도 또 뭔가 형이 뭘 하지? 네? 뭐, 형도 그림 원래 형이랑 저 같이 그림 그렸어요. 그림을 둘이 네.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무슨 용을 그리면 여기는 몸쪽 그리고 여기 무슨 꼬리 쪽 그려서 붙이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형이랑 같이 책을 하나 뭐 냈다고. 네, 사실 그 쓴 글은 저희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작가님의 글인데 그 물망초에서 이제 출판하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그쪽 단체에서 조건을 건 거예요. 학생 그 사파를 넣어야 된다. 이거 우리 학생들이 사파를 넣어주는 대신 글을 주면 우리가 출판해 주겠다 해서 책이 소설책이 나왔어요. 나오고 저희가 이제 사파를 넣은 거죠.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은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라고 해서 되게 여성 그거 저 소녀. 샀어요. 정말요? 너무 목소리 크게 나왔다. 정말? 저 그거 책 샀어요. 읽고 있어요 요즘. 오. 그 그림을 그린 친구가 네, 이 친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요? 네. 오. 샀어요, 아니, 그거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흥분했는데. 이거 자꾸 친다. 그러니까 요리조리라고 이제 그런 탈북자 관련해서 이제 외부 활동들을 제가 네. 이제 직접 가서 촬영을 해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촬영 못 하는 걸.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왜 국군 프로 어르신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음악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쪽에서 책도 팔았거든요. 그 영상에 보시면 나옵니다. 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을 샀거든요. 그분이시네요. 네.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그래도 꿈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형이랑 같이 그래도 형도 또 이게 잘 그리거든요 둘이 해가지고. 형 얘기도 궁금하다. 네,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형도 한 번 초대해서 더? 네, 형의 모시면. 시각이랑 또 동생의 시각이 또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가 또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전에 그 초중고등학교 어쨌든 학업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고3에 딱 그 일반고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근데 수업을 따라가는 거나 그러니까 수능을 봤을 때 안 힘들었어요? 거기서 네, 오는 그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딱히 딱히 공부를 안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고3 다닐 때 진짜 저희 반 앞에 있던 애가 걔가 전국 수능고 모의고사 3등 막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뭐 걔네랑 당연히 비교할 순 없고 그래서 비교조차 안 됐구나. 단지 내가 걔네랑 했을 때는 중국어 잘한다.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중국어 전공이거든요. 중국어 교사예요.
그 담임 그런 선생님을 잘 만났네요. 예 배치를 딱 잘 받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방송 볼 일은 없겠지만 중고를 전공인데 되게 못했어요. 저보다 훨씬 못했어요. 선생님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애들이 막 그랬어요. 아 선생님보다 형이 훨씬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좀 어깨 힘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형 그럼 대학을 어떻게 가요? 당연히 중고니까 중고 특기자를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네. 그러니까 걔네가 그때부터는 그럼 형은 대학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저 형은 공부도 안 하고 문제하다 이런 식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어를 잘 그래서 평상시 시험 봐도 다른 데는 다 점수가 낮아도 중국어 항상 막 100점 받고 100점. 이러니까 평균이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아 여기 걸 까가지고 여기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수능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시 합격해가지고 수능은 뭐 그냥 그냥 본 거 경험 예, 그리고 할인 그리고 할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엄청 짭짤해요. 예. 수시 합격했구나. 예, 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시 합격했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합격했어요. 그 그러니까 합격 통보, 반에서요? 반 아니고 학교 전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어. 합격 통보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축하한다고 그리고 저를 몰랐던 쌤들도 그 합격 그 통보 다 알았나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막 그래서 가니까 막 축하해준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너가 우리 학교 1등으로 합격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뿌듯했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외부에 뭐 다른 학생들한테 알리지 마.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비교되잖아요. 압박이 네. 되니까. 네, 다른 압박이 친구들이니까. 되니까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서 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막 평상시 같은 뭐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막 축하해 주는데 우리나라 이제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씁쓸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저 학교에 플랜카드 제 이름 걸어줬었거든요. 막 어느 학교에 간다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네, 그쵸. 거기에 학교 플랜카드 제 이름 있는 거 보고 뿌듯했어요. 굉장히.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일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네.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학급 애들한테 탈북자라는 거를 말을 안 했어요? 예, 제가 그 말 안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연평도 폭격 그게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뉴스를 보면서 애들이 진짜 저것들 빨갱이들 진짜 막 진짜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보고 내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얘기하면 얘네도 그동안에 했던 말 나에게 좀 혹시나 미안한 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졸업하면 뭐 굳이 뭐 안 만나도 되니까 이러고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지금은 뭐 연락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내 동창들 한 뭐 3-4명 정도는 뭐 꾸준히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서 같이 뭐 술 한잔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동창들은 이제는 안 그래도 안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형이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아직까지. 저번에 그리고 지금 저기 외대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활동 같은 거 굉장히 그래도 꾸준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터민들이랑 탈북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도 이렇게 해서 나 가끔 그때 형도 만나고 이랬었는데 요즘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전학 가서 느낀 게 어차피 남한 사회 적응하려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활동보다는 이제 남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 좀 더 적응하는 데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뭐 물론 뭐 몇 번 정도는 이제 뭐 세터민들 뭐 어떤 활동 이런 데 참여하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대외 활동 있잖아요. 뭐 봉사 활동이나 뭐 어떤 YWCA나 뭐 이런 뭐 동아리 연합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이제 내년 2기 이제 모집하는 거기에도 이제 멤버로 참석하게 됐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 동아리예요 거기는? 거기도 뭐 통일 관련된 그건데 북한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얘기하다 보면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그런 거 좀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 활동이다 하면 좀 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는 활동은 저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다른 남한 분들은
예. 우리 지민님의 고향이나 배경에 아유. 대해서는 알고 예, 당연히. 어떤 얘기를 주로 그런 데선 하고 거기서 뭐 공식적인 거는 뭐 그냥 북한의 그러니까 정치나 사회는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얘기하고 우리는 평화를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고 또 저 백두산 갔다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어? 네. 그래요? 네, 백두산. 언제 갔다? 아 작년에 7월달. 아 올해? 7월달. 예. 아 7월달 갔다 와서 이제 대외 활동 중에서는 그분들이랑 가장 친한 것 같아요. 어? 이제 그럼 중국에 있을 때도 백두산 못 가봤죠? 네, 못 갔죠. 이번에 처음 백두산 예, 간 처음, 거예요? 예, 처음이죠. 그리고 북한 두만강 이 근처에 지나면서 북한 땅을 직접 봤거든요. 다시 거의 한 20년 만에 본 거죠. 거의 다시. 어땠어요? 굉장히 묘했어요. 애들도 이제 그 아이들도 굉장히 나만 주시한 거예요. 과연 어떤 반응을 반응일까? 할까? 네, 그래서 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봤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 대한 기억도 딱히 없고 뭐 뭔가 막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역시 거기 가니까 뭔가 묘한 거예요. 고향이라는 예, 뭔가 묘했어요. 게. 예, 기분이 예, 굉장히 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중국도 가보니까 그래도 중국이 뭔가 제2의 고향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정말 유년 시절 다 보냈으니까 네, 좋았어요. 가니까 연길 쪽에 갔거든요. 그 백두산 쪽 동북 쪽에 갔는데 확실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0년 전이니까 그렇죠. 예, 확실히 많이 변하고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예, 저희 때는 막 1원짜리 들고 가서 막 사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쌌고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입국하는 건 저 처음이었으니까 합법적으로 아, 입국하는 건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뭔가 그때 여권을 들고 뭔가 좀 그때 뿌듯했어요. 여권을 이제 들고 진짜 본인 예, 여권. 그쵸. 내 여권을 내 이름 적혀 예. 있는. 근데 그 중국의 그 공안국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심사하잖아요. 게이트 입국 심사. 근데 막 군복 입고 그 군대들은 저희가 이제 거의 20년 전에 저희들을 이제 북송하고 잡아갔던 그 군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복을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면 혹시나도 잡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트라우마. 그러니까 근데 거기 뭐 군대가 와서 너희들이 뭐 단체 여행객이냐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그 여권 좀 보자 이래서 뭐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합법적 이제는 합법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백두산 부럽네요. 네. 전 교과서로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저도 작년에 한번 백두산 어땠어요?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어땠어요? 백두산이 저도 이제 이미지로만 많이 보고 딱히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원래. 근데 진짜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진짜 뭐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그냥 쉽게 말해서 넓은 이제 잔디 같은데 거기에 위에서 보면 그 파스텔 톤 있잖아요. 파스텔로 그냥 뿌린 것 같은 그 꽃들이 야생 꽃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거 보고 진짜 막 감탄사를 계속 했는데 사진을 다 보니까 사진이 그거랑 완전 달라요. 그게 사진 안 찍었는데. 담기죠? 예, 전혀 안 담겨요. 그러니까 막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야생화랑 이제 그 풀들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얘기 게. 들으니까 가보고 싶다. 근데 이게 약간 운을 잘 타고 가야 돼요. 백두산 네, 가면 10분에 한 번씩 날씨가 막 변해가지고 네. 갑자기 해놨다가 비 와가지고 또 다 내려오고 안개 끼고. 네. 사계절 한 번에 겪는다면서요? 네, 잘 보고 왔네. 그래도 나는 운 더럽게 없어가지고 가는데 계속 비만 와가지고 차만 타다 왔어요. 올라가는데 차 4번인가 갈아타잖아요. 버스 네, 큰 거 맞아요. 타고 뭐 트럭 그래요? 타고 해가지고 네. 거기 위까지는 차를 타고 가요. 걸어서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갈 때는 막 차는 이렇게 가파로우니까 뭐 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두산이라고 걸어가는 거 절대 없고요. 다 차로 올라갑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네. 네. 아이고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거의 뭐 졸업할 때가 다 됐죠. 예, 예. 네, 불안하실 거예요. 이번 학기 이제 뭐 지금 한 2주 남았나? 예. 2주 뒤면 이제 뭐. 아니죠. 이제 한 한 학기가 학기 더 남아있습니다. 남았어요. 다음 학기까지. 아 그래요? 예. 중국어는 본인이 잘해서 하는 네. 건데 앞으로 중국어를 잘하고 졸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가고 싶어서 이제 이과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어를 선택한 게 이제 내가 가장 그나마 이제 잘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애들이랑 경쟁했을 때 밀리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해서 중국어를 선택했는데
사실 지금 뭐 중국하고 뭐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뭐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은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로는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중 전공을 이제 저희 학교 필수다 보니까 이중 전공을 광고 PR 뭐 이런 걸로 이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뭔가 광고 회사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그 마케팅 부서나 뭐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획을 목표. 목표로 잡고 하는데 그게 꼭 제가 바라고 뭐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지금 얘기가 너무 그냥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아 그냥 하니까 나도 한다. 아. 그래서 그거 하려고 뭐 요즘에 뭐 스펙 일명 말하는 스펙 이런 거 쌓고 다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중국어 자격증 중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게 이제 HSK 6급인데 맞아. 그거는 뭐 웬만한 사람 한 몇 개월 공부하면 다 따잖아요, 그걸. 에이 그 그렇지는 웬만한 않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나나 네, 여기 웬만한 그래요? 사람이 아닌. 중국어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거 따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별로 스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뭐 관광 통역사, 그러니까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돼 있는 통역 자격증이 유일하게 관광 통역사 자격증이에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워요, 너무. 막 여러 가지 과목을 이제 보고 마지막에 2차 시험 때는 중국어 이제 면접 시험이거든요. 그거를 면접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잘 준비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관광 통역사 한다고 하고 싶어서 따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제 내 전공에서는 뭔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한번 따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고 관광 가이드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관광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약간 지금 본인의 길을 아직 좀 찾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림은 꼭 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개인적으로 지금 그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나중에 우리 편집하기 전에 그림 몇 장 좀 보내줘요. 그 메시지로. 사진으로 그래서 보내줘요. 여기 밑에다가 몇 장 이렇게 좀 깔아서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그림 영상으로 한번 나올 수 있게. 또 PD님 고생 좀 하셔야 되겠지만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 네,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지금 너무 궁금해져. 왜냐하면 우리 또 탈북민 중에 그림 잘 그리는 홍대 다니는 형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인권 같은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참 멋있더라고요. 네, 그림 좀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어머니는 잘 계세요? 네, 어머니는 여튼 여기 한국에 와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좀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현재는 이제 좀 뭔가 풀어졌잖아요. 이제 편안하고 이제는 뭐 딱히 고생할 일이 없죠. 그때 이제 몸이 풀어진 것 같아요. 긴장을 네, 놔버리니까 긴장, 예. 사람이. 그래서 좀 많이 아파요. 형은 요즘 저랑 연락을 자주 하긴 하는데 형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랑 둘이 자취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까 들으니까 뭐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요 요즘? 왜요? 많이 싸워요? 그게 형이랑 이제 제일 같이 오래 있었다 보니까 원래 뭐 제일 친한 반면에 또 티격태격 많이 그쵸. 싸우잖아요. 아, 예. 그런 아마 느낌이구나. 그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형이 제일 어려. 형도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형은 이제 이중전공 뭐 이런 거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지금은 이제 졸업하는데 형도 똑같아요. 뭐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냥 일반 기업 길을 그냥, 찾는 중. 그냥 일반 기업 가서 좀 무난하게 그냥 살자 이런 주의라서 지금도 그냥 이제 졸업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기업에 그냥 막 지원서를 막 몇십 개 그냥 넣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고생한다고. 아 뭐 그럼 누나들도 이제 얼마 전에 누나들도 다 와서 여기서 또 가정을 이루고 네. 결혼식 갔다 오고 했는데 어떻게 새 가정 생기고 잘 지내고 있나? 형 저기 네.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 형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들은 형부. 다 이제 네. 남한에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시동생 맞나? 네. 자기 처남. 처남들이 네.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라서 이게 어떻게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화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나요? 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저는 뭐 처음부터 이제 누나를 만날 때 저희 누나들은 뭐 북한에서 왔다는 거 티내지는 않지만 그걸 딱히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아, 딱히 숨기지 않아. 예, 순간 뭐 내가 뭐 거기서 간 게 흠이 되면 혹시 안 만나도 돼 이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막내매 형 거기서 이제 뭔가 좀 그거를 뿅 갔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대요. 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희 막내명 경찰이거든요. 진짜요? 예, 형사였는데 뭔가 형사면 저희 이런 보안 관련된 걸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하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예. 근데 되게 특이하네요. 예. 뭐 이렇게 부탁을 있으면 갈게요. 네, 제가 요즘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튼. 알겠어요. 자, 오늘 뭐 나와서 정말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쉽게 안 불렀던 이유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도 잘 없겠지만 한국에서의 살 때 이렇게 북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잘 안 비치는 친구예요, 사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기대랑 다르게 말을 잘했어요. 네. 네. 어때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을 이렇게 와서 본인이 살던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여기 네, 나가서.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싫고 뭔가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뭔가 드러내는 것도 싫고 했는데 뭐 친구 부탁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상을 하잖아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하니까 뭔가 다시 좀 뭔가 좀 가슴이 북받치는 그런 게 느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다시 회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러 이제 그런 고난을 겪고 이제 소중하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좀 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좀 열심히 살자 이런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부르기 잘했어. 술은 안 사줘도 이런 자리는 잘 부를게요. 네. 네. 아니- 오늘 진행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제 멘트 다 뺏어가서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아니 유성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부에서 친구 얘긴데. 앞으로 이제 우리 뽀피 보경 PD님도 이제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런 멘트 치고 나오고. 네,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요즘. 네. 자, 저희 방송이 여러분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하는 방송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탈탈탈 18회까지 네. 저희가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 중간에 뭐 많은 변화도 좀 있었고 뭐 MC가 바뀌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 그리고 또 많은 관심에 힘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응원 그리고 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다시 네. 보라고 이렇게 추천, 공유? 네. 공유 이런 거 좀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좀 더 프로페셔널 그런 탈탈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안 하시나요 오늘? 오늘 뉴스요 항상 하는 거여가지고 네. 저희 또 저처럼 이렇게 저희는 아니네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친구 사이나 아니면 뭐 가족 이런 분들 이제 헤어져가지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지금 뭐 중국에 막 누나가 가 있고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못 찾고 있는 분들 가슴 아프잖아요. 가족 지금 빨리 찾아야 되고 하신 분들은 저희 베나TV에서 그런데 이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꼭 찾아드린다고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가족 찾기. 베나TV 이메일로 이상가족 찾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베나TV 후원금 외에 다른 계좌로 지금 탈북자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조금씩 꾸준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111 캠페인 아시죠? 탈북자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아니요. 네, 저기 2016년도 탈탈탈 같이 했는데 소감 한번 얘기를 해줘야죠. 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성이 없네. 네, 제가 베나TV에서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고 뭐 지금 이제 정직원이 됐다면서요? 최근에 정직원이 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올해 2016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017년에는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초년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베나TV에서 뼈를 묻을 거 묻을 거예요. 네. 기대해보고요. 시청자 여러분, 2016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서 어디서 누가 하길래 굉장히 좋은 멘트라서 따라해보고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2017년도 저희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탈탈탈 18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